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추락하고 국가부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거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시주의자입니다. 자, 오늘도 좀 밤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가상자산부터 한국 증시 그리고 전세계 증시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지금 어떤 걸 우려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예상된 조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응책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외신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씨가 지금 트위터 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막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분석가라는 분이 자기는 일론 머스크 씨를 욕하지 않을 거다. 왜냐, 그는 이미 충분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트위터를 하니까 머스크 씨가 indeed라고 해버렸죠. 예. 중의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 씨가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뭐 일론 머스크 씨가 뭐 상승시킨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말의 신뢰도가 좀 없다는 거겠죠. 단기적인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네요. 지금 전체 업비트에 있는 가상자산 중에 3가지만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락 중입니다. 대부분 10% 이상 하락 중이죠. 좋습니다. 저는 일단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리플을 좀 추가하면서 했습니다. Dreaming of a New Streaming Giant라는 건데요. 지금 뭐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업체들이 OTT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워너브라더스라고 아시죠? 맨날 우리 그 영화 보면 WB라고 돼 있는 그 회사 있잖아요. 걔네도 OTT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스탁이 낮게 열렸다. 예, 크립토 자산이 셀 오프. 자, 그 경제방송, 주식방송을 하시는 분이 왜 자꾸 가상화폐를 언급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유가 자명하게 나와 있죠. 예. 가상화폐 셀 오프에 의해서 불안정해진 시장으로 인해 주식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예. 그 다음에 차이나가 홀로 리바운드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는데 중국만 상승 중이다 라는 거고요. 잉글랜드가 그 리오픈했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을 했었는데 다시 오픈했다. 내신입니다. 현대차, 기아, 노조가 미국에 8조 원 투자하는 거에 반발을 하고 있답니다. 임단협 진통이 예상된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임단협은 저게 뭐였더라? 임금 단체 협상인가? 그 약자입니다. 노조가 진행하는 그 태스크죠. 지금 내용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한국 고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죠. 예, 한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맞는 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기아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행동이지만 노동자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저럴만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테크주 메더스의 테슬라는 매수할 만한 주식일까? 예,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저런 기사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테슬라가 900불을 찍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요. 추세가 깨지면 그때 고민해보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도 거의 보면 과장 좀 더해서 반토막 나고 있죠. 지금 서학개미들 오늘 내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추세를 무시하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가상화폐 거품 깨지나 비트코인 일주일 새 18% 빠졌다. 대체 어느 거품이 깨지는 게 18% 떨어지는 겁니까? 저는 뭐 아직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거품이 꺼지네, 망하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겁니다. 살만하다는 게 살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살만하다.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buy랑 live의 차이죠. 따상잔치 끝났어도 공모주 투자 일기 여전하네. 이게 막 보면 뭔가 광고를 하는 기사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직 약 올리는 기사입니다. 이거 약 올리는 기사예요. 왜냐, 지금 SK 그 아이테크놀로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공모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예. 탐욕의 아이도 가지고 있으면 좀 곤란하지만
실제 첫날에 팔았으면 돈을 번 겁니다. 꽁돈을 번 거예요. 거의 꽁돈이죠. 그냥 청량만 하면 받고 그걸 파는 거니까. 자기가 들어간 돈이 없죠. 그냥 며칠간의 이자 정도? 그래서 공모주 열기는 식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은행 이자를 5% 준다고만 얘기를 해도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뭐 60%, 80%의 수익? 이거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얘기인데 외국인 기관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약 올리는 겁니다. 자산버블 결국 터진다. 공포. 달러 사모으는 기업 가게. 자, 어느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막 세상 망하니까 금 모으고 있다라는 기사가 성행할 때 바닥일 리가 없습니다. 바닥이 아니고 하락일 리가 없습니다. 경제 지표입니다. 중국 산업 생산이 예측치만큼 나왔다입니다. 이전보다 떨어졌죠. 근데 중국 증시는 지금 리바운드 중입니다. 리바운드 중이다. 중국 증시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할 때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물가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것도 약간 좀 그렇죠. 오늘 메타버스 관련 뉴스가 떴습니다. LGU 플러스고 LGU 플러스 추세가 좋아졌어요. 예, 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제가 SK텔레콤 예전에 좀 추세는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흔들릴 것 같다고 했죠.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 보고 있지 않습니다. LGU 플러스랑 KT를 좀 보고 있었어요. 자, 내일은 지역 경제 동향, ICT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요. ICT 수출입 동향이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역대 4월 중 1위를 달성했다. 예, 이번에도 성적이 좋다는 거겠죠. 유니콘 기업 선정이 있답니다.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미리 그걸 알 수 없고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거는 지인들에게 전파가 됐을 거고 그 지인은 또 지인에게 전파했을 거고 하지만 아직 우리 귀에 들어오진 않았다. 우리는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지렁이다. 내일만 버티면 석가탄신이죠. 전 출근 예정입니다. 율라가 다가오고 있고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이 급락하고 있고 증시가 급락하고 있죠. 요즘은 증시가 하락해도 편안하죠. 왜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버스를 해치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번 하락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해치라는 거죠. 단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아직 우상향이다라고 가정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포트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예,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편안하다. 인버스를 해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주로 계속 물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들어가고 있죠. 단기 급등주라고 예상되는 것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투자한 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가 아니고 다른 계좌에 한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최근에 상승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면 애매한 가격대입니다. 괜히 또 말씀드렸다가 사시는 분이 생기면 곤란하겠죠. 예. 시세가 약간 조작이 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4시간 차트입니다. 뭐 일봉으로 봐도 되지만 4시간 차트로 보면 뭐 굳이 4시간의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서 4시간으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 하락하고 있죠. 도지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에이다, 비트코인 다 하락 중입니다. 세 종목 말고는 다 하락 중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보면 자 보시면 약간 왼쪽 어깨 머리통 이건 약간 헤드앤숄더는 아닌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아무튼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락 중이라는 겁니다. 자 헤드앤숄더죠. 대충 봐도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예. 4천만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용감하게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상승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나마 상승을 담보할 만한 가격은 5천만원대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면 손해는 크게 보지 않는다. 예, 손해는 크게 보지 않는다 정도로만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로 상승한 그 시장입니다. 일론 머스크 씨로 다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씨의 테슬라가 매수한 가격의 추정치는 3,700만원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거기까지 멀었죠. 예. 3,700만원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추정입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을 방어할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는 꼴을 못 보겠죠. 지금 테슬라에 공매도한 그 세력들은 지금 비트코인 가서 공매도하고 있을 겁니다. 약간 그렇게 보여요. 전체 거래량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21선이 저항이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이 저항이 됐습니다. 여기는 21선까지 못 갔지만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죠. 그래서 둘 다 현재 하락 추세를 겪고 있다. 단기적으로. 단기 하락입니다. 단기 하락. 보시면 알겠죠.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 깨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여기 페일러 스윙이 발생한 게 좀 골 때리는 거죠. 예. 페일러 스윙 발생했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한 2,9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예. 코스닥도 지금 상승 중이고 단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윗꼬리 좀 포함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횡보 박스입니다 지금. 예, 뭐 증시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진짜 보여주기식 상승이었죠. 예. 그냥 약간 점프대로 만드는 느낌이에요. 야 떨어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만드는 점프대로 보입니다. 왠지 느낌이 그래요. 아무튼 지금 코스피는 횡보 중이다. 일봉입니다. 횡보 중이다. 예. 코스닥은 횡보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횡보하고 있죠. 이 트랩 스윙 발생하고 횡보. 그러니까 열려있는 게 지금 900대 그리고 3000 밑에 2800, 2900 중반대가 횡보 박스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상승합니다. 진짜 이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인버스를 청산해야겠죠. 여기서 청산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로 투자를 해보겠다 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저만 세우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페일러 스윙이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3천에서 반등하겠죠. 근데 3천에서 반등한다고 해서 바로 사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 데드캣 바운스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상승하다 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려 보겠다. 예, 그게 제 단기적인 스윙 해치 전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이동평균선 강하게 하향 돌파했었죠. 지금 저항이 됐죠. 비중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를 할 건 아니고요. 단기 스윙으로 들어갔던 것들의 비중 축소를 통해 단기적으로 해치할 겁니다. 지금 자산시장이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자, 명사죠. 경제학. 통화량이 팽창한다. 통화량 팽창했죠. 2배 이상 팽창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이 절반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2배 오르지 않았으면 지금 거의 뭐 화폐 가치로 우리가 방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디플레이션. 그 사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제 성장이 없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가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게 아니고 디플레이션 이런 게 아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가 별로 좋지 않은 단계인 겁니다. 원자재가 이게 상승하고 있었죠. 이거는 우리 현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우린 같이 생각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옥수수가 300불 하던 게 600불 넘었습니다. 석유도 이따 마이너스 갔었죠. 마이너스 떠나서 20불짜리가 60불까지 와 있어요. 자, 금도 그 코로나 때 1300불까지 왔던 게 1800불까지 갔습니다. 이 무거운 금 자산이. 구리도 지금 2.5불에서 4.7 거의 뭐 이건 왜 2배 가까이 올라갔죠. 자, 원자재 전체가 2배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계속 지켜본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이 따라올 거다. 예. 근데 이 물가 상승이 나쁜 물가 상승이냐 좋은 물가 상승이냐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금융시장의 사고 흐름이 이런 겁니다. 현재 단계가 이거는 제가 예전 거라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단계 여기입니다. 국채금리 상승했었죠. 인플레이션 우려 왔죠. 이제 금리 인상이 따라올 거다라는 이 금융시장의 사고 흐름이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술주가 폭락합니다. 그 기술주가 그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기술주는 경기 방어주랑 다르게 그 대출을 많이 합니다. 대출을 많이 해요. 채권을 많이 발행하죠. 왜냐? 성장주 기술주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맥쿼리 인프라 이런 거는 그냥 깔려있는 그 시설에서 돈을 받으면서 지내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지만 테슬라, 삼성전자 등등의 IT 기업들은 IT 기업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근데 제조업, 생산업 이런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은 대출을 많이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내야 될 이자가 많아지죠. 그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기술주가 하락한다는 로직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로직이고 모르셨더라도 지금 제 말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로직인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위험자산 비선호 현상이 일어나죠. 방금 성장주, 특히 신흥국, 이머징 마켓, 우리 한국 같은 게 신흥국이죠. 뭐 선진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흥국 시장에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신흥국이에요. 신흥국 자금 회수가 일어날 거다. 요런 사고 흐름 때문에 하락하는 겁니다. 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필연적으로 신흥국의 자금들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같은 돈인데 여기 이자를 더 많이 주죠. 근데 미국은 더 안전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돈을 맡길 바에야 미국에 맡기자 라고 채권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골디락스,
지금 저는 골디락스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디락스가 무슨 말이냐 하면 미지근한 숲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안정된 상태다. 적당한 탄력의 침대다. 골디락스 일화는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적당한 탄력의 침대다. 물가가 안정된 상태다. 인플레이션 단계는 아니란 겁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재화 가격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만 원자재 가격에 원자재로 만들어지는 재화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업이 파는 금액도 올라가는 거고 기업의 주식 자체도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코로나 때 반등을 한 겁니다. 제가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경제를 굉장히 오래 보고 열심히 탐구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강하게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강하게 상승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돈이 풀리고 있어서입니다. 그게 다예요. 여신이니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속칭 전문가들은 계속 여신들이만 치고 있었죠. 아무튼 증시를 폭락시킬 이유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그럼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왔으면 다 폭락했어야겠네요. 그럼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할 수가 없었겠죠. 투자의 기준봉입니다. 지금 이 일리케이션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지나갔죠. 따당땅 따당땅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시 이 두 개의 패턴을 기다려 봐야겠죠. 첫 번째 패턴을 관망한 다음에 두 번째 패턴에 액션하는 겁니다. 케이스 1은 세 번째 패턴에 액션을 해야겠죠. 시초가 하락 때. 근데 시초가 하락을 해서 저점 잡고 다시 반등하다가 땅바닥 찍고 상승하지 못하면 팔아야 됩니다. 그런 단기 트레이딩 경험은 스스로 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버스 해지하면서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인버스로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상승에 베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계속 보유 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어제 폭락할 때. 알트코인 2개 보유 중인데 어제 폭락할 때 알트코인 1개를 매수했는데 어제 매수했던 가격보다 알트코인은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매수는 실패했죠. 자, 오늘 증시는 이렇게 움직였고 시간에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까지. 자, 지금 추세 자체가 볼 게 없어요. 어차피 오늘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초가 하락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다 정도로 보입니다. 추세상 그래요. 여기도 똑같죠. 하락 추세를 깨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코스닥은 955에서 반등할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3110 정도에서 반등할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시초가에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까지도 반대 매매가 발생했습니다. 금요일,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 월요일, 어제죠 이제 반대 매매가 발생했다. 지금 미수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얘들 털어먹으려면 음봉 하나 더 발생시키면 되겠죠. 만약에 내일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미수금의 청산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급락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얘들이 털기 시작하면 급락이 나올 겁니다. 진짜 그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전저점이 깨지면 이때까지 쌓인 미수금 잔고들이 털 거다. 왜냐 안 털면 다음날 반대 매매 당하거든요. 미수금은 3일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최소 웬만하면 미수를 하면 당일에 청산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안 그러면 자기 돈 채워 넣어야 돼요. 안 채워 넣으면 큰일 납니다. 미수금 계좌 동결되죠. 예탁증권 담보융자집 신용 일으키는 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신용자 잔고는 좀 줄었지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나 CM의 잔고가 슬슬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시에 들어올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 약간 이런 게 좀 보여집니다. 현재는 그래요. 상승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상태예요. 하한가 나왔죠. 에코마이스터겠죠? 아닌가? 에코마이스터는 거래 정지당했죠. 자, 지금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폭락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눈치 보기 장세 중입니다. 아직은 확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오늘 하락보다 더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는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재화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는 건 저는 이 정도가 맥시멈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그냥 제가 생각한 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저는 어차피 그냥 팔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구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물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장이 좀 어렵습니다. 절대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